안녕하세요. 보통의 하루따리 보아루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보아루가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50대 남성분들의 특징, 인간관계와 기타 사바사, 특이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50대 남성분, 7분을 보았는데요. 이분들을 봤을 때, 이분들의 인간관계가 이렇겠구나 라고 보아루가 유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뭔가 억울하고 서운한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은 인간관계도 많겠지만 그만큼 안 좋은 인간관계도 많은 건지 어떤 상황이나 특히 사람 때문에 억울했던 거, 서운했던 거 이런 얘기들을 종종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대 남성분들 여유 있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한 일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안타까웠던 부분은 본인이 어떤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과연 썸녀 혹은 당신이 마음에 들어 하는 여성에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꼬시고 싶다면 당신의 인간관계, 특히 불평불만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타협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직장 내 위치가 높거나 한국 문화의 특성 때문인지 나이가 많으면 일단 형님 대접해주고 어린 사람들이 조금 더 존중해주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 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을 수렴하고 존중하는 것보다는 먼저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불편한 점들이 먼저 수용되어야 그대서야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컨텐츠를 위해서 50대 남성분들을 처음으로 가장 많이 만나보고 대화를 해봤어요. 7분이었지만 7분한테 모두 이런 걸 느꼈다는 게 과연 저만의 생각일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혹은 사회적 약자시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부족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식당에서 식사한 후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횟수가 확실히 30대와 40대에 비해서 적었어요. 그리고 종업원 분들이 물컵이나 밑반찬 같은 거를 요청을 해서 갖다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저는 남성분과 같이 있을 때 제가 식당 종업원 분들에게 더 많이 감사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같은 빈도로 말씀을 하시고 거의 동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50대 형님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권위에 익숙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너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십니다.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고 가르쳐 주는 건 좋은데 심지어 잘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는데 알려줘서 고맙고 좋은데 뭔가 완전 고맙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왜냐면 뭔가를 알려주고 가르쳐 줄 때 너무 티나게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는 안다. 내가 너한테 이 정도는 내가 알려줄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면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게 제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가 꼬였는지 상대방이 조금 아는 체 하거나 나 좀 잘났지?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느껴지면 별로더라고요. 자, 이제 5번째인데요. 총 6가지 중에서 5번째입니다. 가족 중심 사고를 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연인이나 당신이 꼬시고 싶은 혹은 썸을 타고 있는 여성보다는 자녀가 있으신 돌싱이신 분들은 자녀, 부모, 형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대화하는 비중이 크고요. 특히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굉장한 연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내가 효자인 것처럼 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7분 모두 다 그랬어요. 이 50대 분들은 아직도 연애 가치관이나 여자를 만날 때 효자라는 이미지를 가지는 게 여자한테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여자분들 그런 거 극혐합니다. 아직도 부모 밑에서 정신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하지 못했다는 게 느껴져서 남성적인 매력이 확 반감이 돼요. 그리고 이미 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성분들도 돌싱이신 분들도 있고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부모와 관계가 친밀하거나 부모를 자기 자신보다 더 위하는 남자들을 만나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 50대의 우리 형님들이 그런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형님들 진짜로 여자 만날 때 가족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금기입니다. 금기. 여성분이 먼저 물어봐도 신나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혹시 부모님은 뭐 하세요? 이러면 저 부모님은 예전에 뭐 하셨고 지금 퇴직하셔서 집에 계신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세요.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 어디를 다니셨다가 지금 퇴직하시고 지금은 어떤 일 하시고 취미생활 이런 거 하시고 요즘에는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하시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저희 부모님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진짜 오빠 그 입을 닫으십시오.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보아루가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50대 남성분들의 특징, 인간관계에 대한 보아루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마지막 6번째 특징은요. 주변 사람들의 스펙과 재력에 대해서 과시적으로 얘기하시는 편이 많았어요. 쉽게 말해서 지인분 중에 좀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스펙을 가지신 분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업, 부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다.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인맥관계를 상대방한테 좀 과시하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랑할 게 없으신가? 왜 자꾸 남들 자랑만 하시지? 본인은 학교 어디 나왔고 돈이 얼마나 있고 직장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은 지금 뭐냐?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주변 사람들과 뭔가 동급인 듯한 이미지를 상대방한테 씌우려고 하는 고차원적이지만 눈에 훤히다 보이는 그런 수를 쓰고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이죠. 보아루가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50대 남성분들 특징, 인간관계 편.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사람들에 대해서 과시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다. 입니다. 이제 파트 4죠. 특이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매우 사바사고요. 좀 저도 이런 분은 특이해서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돼요. 네, 총 5가지고요. 첫 번째입니다. 요즘에는 MBTI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은 혈액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혈액형이 중학교 때 정도에 끝났거든요. 혈액형 그런 거 다 안 맞는다. 차라리 MBTI가 더 정확하다 이랬더니 자기도 안 돼요. 자기도 혈액형은 안 맞는다는데 그냥 궁금하다는 거죠. 혈액형이 안 맞는다고 믿는 사람이 그걸 왜 물어보겠습니까? 말이 상당히 모순적이잖아요. 제가 무슨 형일 것 같냐? 그랬더니 뭐 B형이라고 했던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B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던지 간에 저는 그 혈액형이 틀렸다라고 말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 그거 아닌데요 이랬더니 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땡땡형이다 이랬더니 그분이 점점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자기가 이 땡형이랑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에요. 저 실은 땡땅형이에요. 다른 혈액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제서야 그러냐고. 내가 진짜로 이 땡형이랑은 너무 안 맞아서 너가 땡땡형이라 다행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형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에 어폐가 있나? 내 말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쵸? 이분이 특이하신 거죠. 네. 자, 그럼 2번째입니다. 아는 솔로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남자분이 여성을 지칭할 때 그대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컨셉이 아닌가 싶었는데 와 저한테 그대는 이라고 카톡으로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는요? 크크크크 그냥 이름을 부르세요. 그대는이 뭐예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름 부르겠다고 하더니 아시죠? 이거는 특이 케이스입니다. 특이 케이스. 그대는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다음번에는 또 그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타, 사바사, 매우 특이한 케이스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고요. 나이가 많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좀 점잖아야 되겠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좀 말을 아껴야 되겠다. 내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얘기해도 되겠다. 너는 잘 몰라. 이런 거를 좀 깔고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인간관계 폭이 넓지는 않은 분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행동이 조금 어색하고 투박하세요. 이제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 했던 행동은 안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길을 걷다가 걸음을 맞춘다던가 괜히 차문을 열어준다던가 제가 자리를 앉으려고 할 때 의자를 넣어준다던가 아 진짜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거 여자들 좋아하지도 않지만 차라리 이런 게 익숙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색한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는 제 입장에서는 더 어색하고 민망하고 불편한 거죠. 마음은 알겠으나 평상시 익숙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좀 안 해도 된다. 본인부터가 마음이 편하고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앞에 있는 사람도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건 국룰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이거는 특이 케이스라고 넣었지만 50대 분들한테는 보편적으로 있을 법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외모나 나이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언급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관리를 잘했다는 둥, 동안이라는 둥, 나이에 비해 괜찮다는 둥, 자기는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운동을 한다는 둥, 그래도 내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런 걸 잘한다는 둥, 이러면서 끊임없이 본인의 나이가 많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래도 나는 괜찮다, 혹은 반대로 내가 조금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요즘에는 무릎도 아프고 뭣도 아프고 이러면서 좀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반반이에요. 내가 나이에 비해서 괜찮다는 분 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좀 그렇다라는 분들 반반, 그리고 특히나 이런 외모에 대해서 의외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본인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좀 상당했다. 제가 50대 분들이 오히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더 많다라고 조금 느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아루가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50대 남성분들의 특징이죠. 파트 3인 인간관계와 파트 4 특이 케이스였던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사탄 영상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파트 5고요. 50대 남성분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생각하는 연애란 그리고 여자친구란 이라는 항목이고요. 제가 총 9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영상은 다음 영상인 사탄 영상으로 준비해 드릴 거고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추석 연휴 중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만났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중년의 연애 컨텐츠가 6개가 또 쌓여 있어요. 중년에 40, 50대는 이렇게 연애를 하는구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길잖아요. 긴 연휴만큼 더 재밌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보통의 하루 보내세요. 보아